저희가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쭉 정의한 부분까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주시고 새로운 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붙여주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PD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D라고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한번 엑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to excel 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면 되게 됩니다. 엑셀 to excel이라고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지정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데이터 xlsx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따로 딱히 에러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한번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저희가 해당 디렉토리에서 보시면 작업 폴더에서 보시면 데이터 xlsx라고 생겨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파일을 저희가 탐색기로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여기가 사용자 폴더가 되게 됩니다. 사용자 폴더. 여기가 사용자 폴더이기 때문에 자, 사용자 폴더로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디렉토리, 저는 스터디 딜이라는 폴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스터디 딜이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딜이라는 폴더에 이동하니까 데이터 xlsx라고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제가 해당 파일이 잘 저장되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제가 방금 만든 데이터 프레임 구조대로 엑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로 바로 저장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무 용어로는 XLSX, 엑셀 확장자로 많이 저장해서 관리를 하지만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엑셀 확장자보다 CSV라는 확장자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포매팅이 조금 간단하기도 하고 다른 툴에서도 열어볼 수도 있기도 하고 좀 더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CSV 확장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df에서 to CSV라는 함수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데이터 이 판다스에서. to CSV라고 하시고 저희가 저장할 파일 이름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데이터라는 파일 이름의 확장자로 CSV라고 해서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파일이 깨지긴 할 건데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뭐 따로 에러는 없고 오른쪽에 폴더 보시면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엑셀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에서 안 열려요. 열어도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 이 CSV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에서 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CSV가 조금 확장성이 좋은 편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디렉토리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CSV라는 파일이 생겨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겨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혹시 안 되시는 분 저에게 바로 요청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기존에 노트패드라는 윈도우 툴에서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CSV 파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쉼표로 구별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CSV를 프로그램 쪽에서는 더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CSV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깨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코딩 방식이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글자가 깨지는 모습인데요. 이 인코딩, 데이터 포매팅 방식을 저희가 변경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이라는 인자값에다가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포매팅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UTF 8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UTF 8번을 그냥 사용을 하니까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SIG까지 포매팅을 사용을 해줘야 저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열었을 때 글자가 깨지지 않고 잘 저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매팅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내용이 좀 깊기도 하고 조금 너무 산으로 가는 면이 있어서 일단 그냥 이렇게 포매팅을 지정을 해준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고 한번 그 작업 폴더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을 toExce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장을 시키고 to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장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존의 엑셀 파일이라든지 CS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필터링을 통해서 조금 전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서 특정 컬럼에 대해서 저희가 집계를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셀에서 한번 저장된 값을 한번 꺼내보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mport라고 하시고 pandas라고 하신 다음에 sp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df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판다스로부터 읽어온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로부터 read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저장했었던
파일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read csv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저희가 방금 저장했었던 파일을 데이터 csv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매팅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코딩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그냥 UTF 8번을 또 포매팅을 하셔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PD 값을 한번 df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을 해보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이렇게 잘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조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인해서 보실 수 있다. 근데 저희가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인덱스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0부터 부여되는 인덱스 값이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사용했었던 인덱스 값은 학번으로서 101, 102, 103이라는 값을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unnamed 0이라는 컬럼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해당 컬럼을 직접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직접 데이터 CSV 파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인덱스라고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직접 저장이 안 되네요. 컴퓨터가 저장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변경하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시고,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df라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부터 컬럼스라는 속성 값을 호출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컬럼 정보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는 unnamed 0번이라는 컬럼, 그다음 name이라는 컬럼, 그다음에 age라는 컬럼, 그다음 score라는 컬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특정 컬럼을 만약에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덱스 컬이라는 인자값에다가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하면 되게 됩니다. 인덱스로 지정하고 싶은 컬럼, 예를 들어 저희가 name이라는 컬럼을 키값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name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인덱스 컬이라고 하셔서 name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인덱스에 아까 0, 1, 2가 적용이 돼 있던 부분이 그냥 name이라고 해서 쭉 name이 인덱스 값으로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unnamed 0에 속하는 학번을 키값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조금 불편하지만 unnamed 0이라고 하면은 unnamed 0이라고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실습으로 사용할 CSV 파일을 강의 자료로부터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 위미 사이트에서 두 번째 강의 자료 보시면 다음에 CSV 데이터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활용했었던 학생 정보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새 탭으로 보기 클릭을 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네. 혹시 접근이 안 되나요? 잘 들어가실까요? 네. 다시 여기 이제 해당 링크 들어가시면 엑셀 CSV 파일이 제공이 되는데요. 왼쪽 위에 여기 이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새 탭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셨으면 저처럼 그냥 위에 이제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해당 위에 다운로드 된 그 목록을 얹게 되면 이렇게 폴더 모양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된 파일이 그대로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파일을 그냥 드래그해서 직접 해당 작업 폴더에 드롭을 해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직접 작업 폴더로 이동해서 해당 파일을 복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시켜주시고 한번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 가지고 오셨을까요? 안 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import pandas.라고 하시고 저희가 pandas 다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spd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PD에 있는 read CSV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방금 가지고 온 파일을 그대로 작성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일 이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캡처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pandas student info 그 다음에 CSV까지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도 지정을 해줘야겠죠. 인코딩이라고 하셔서 인코딩 방식을 저희가 마찬가지로 UTF-8번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프린트 PD로 출력을 해주시면 쭉 학생 정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 데이터 가지고 온다고 그때 중첩 반복문 사용해서 이제 막 컬이라는 함수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출력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기 위해서 env 인자값을 공백으로 하면서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했는데 저희가 판다스를 활용을 하니까 그냥 read csv 함수만 사용해서 바로 읽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간단하죠.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리스트 안에다가 딕셔너리를 각각 획마다 정의를 해서 리스트 변수에 추가를 함으로써 그렇게 데이터를 구조화 시켰는데 이 판다스는 이미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CSV나 엑셀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저희가 인덱스 컬이라고 해서 인덱스로 사용할 컬럼을 저희가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저희가 학번이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번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번이라고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학번이 이렇게 인덱스로 쭉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컬럼, 예를 들어 국어 점수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어라고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국어 점수만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에러C를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4번 학생부터 110번 학생까지 저희가 필터링을 슬라이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04부터 110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104부터 110까지 학생을 따로 뽑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컬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학과부터 학년까지 3개의 컬럼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값으로 저희가 학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 다음 값으로 학년이라고 하시면 이 3개의 컬럼을 또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해당 열들만 따로 뽑아서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PF라는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위에 있는 몇 줄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헤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헤드라는 함수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위에 몇 줄만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아서 왜 쓸까 싶긴 한데 나중에 데이터 양이 막 100만 개, 2만 개, 3만 개 되면은 이 헤드라는 걸 통해서 대충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때 되게 좋은 함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끝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tai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끝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각 열마다 통계값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describe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각각의 행에 대해서 지금 평균 통계값이 적용돼서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어라는 컬럼의 총 개수 50개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의 평균은 지금 72.78 정도 나타내고 있고 편차값은 15점, 15. 그 다음에 최소값은 50점이고 최대값은 80점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escribe이라고 하시면 전반적인 통계값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이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컬럼, 국어라는 컬럼 중에서 예를 들어 75점 이상인 학생들만 따로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고 프린트 펀드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저번 시간 시리즈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어떻게 나타나죠? 국어 점수가 75점 이상인 학생들만 이렇게 true 값을 나타내게 되고, 자, 이 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75점 이상인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국어 점수가 75점 이하인 미만인 학생들은 false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따로 그 학생들만 뽑아서 볼 수가 있었죠? df라고 하시고 대괄호 안에다가 해당 조건 결과를 반영을 했었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true에 해당하는 행들만 따로 뽑혀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학생 수가 확 줄었네요. 75점 이상인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75점 이상인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이 정도 학생들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수학 점수도 한번 볼까요? 수학 점수가 몇 점 이하인 학생, 예를 들어 60점 이하인 학생만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학이 60보다 작은 학생들만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요번엔 학과를 볼까요? 학과라는 시리즈에서 어떤 학생들, 디자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디자인 학과라고 하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보니까 디자인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존의 시리즈에서 적용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필터링 조건식을 추가해서 작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단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산자를 배울 때 어떤 연산자가 또 있었죠?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논리 연산자 종류로는 몇 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어요. AND 연산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R 연산자가 있었고 NOT 연산자,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조건식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ND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 버티컬 바를 통해서 저희가 연산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선 NOT 연산자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2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ND 연산자. AND 연산자는 뭘로 저희가 수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AND 기호를 사용해서 수식을 사용한다. AND라는 기호는 키보드 보시면 숫자 1부터 9까지 중에서 8을 Shift 누르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AND 기호를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조건식을 세워볼까요? 펀드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마찬가지로 학과를 필터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학과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로 한번 묶어주셔야 됩니다. 괄호로 이렇게 반드시 묶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AND 이렇게 저희가 AND로 묶어주기 위해서 AND라는 기호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2번째 조건식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너무 기니까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2번째 조건식으로 저희가 DF에서 성별인가요? 네, 성별이 맞네요. 성별 중에 어떤 학생? 남자인 학생만 저희가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식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 조건식에서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인 학생들만 또 추려내니까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이 남자 디자인학과에 다니는 남학생들만 이렇게 저희가 필터링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저희가 5월 연산자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5월 연산자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산할 때 어떻게 쓴다? 버티컬 바를 통해서 연산식을 세워볼 수 있다. 버티컬 바는 엔터 보시면은 엔터 바로 위에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각선 왼쪽 위 대각선에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 아마 달러 모양일 거예요. 원 표시입니다. 원 표시. 원 표시로 되어 있는 키를 저희가 Shift에서 누르시면 이렇게 버티컬 바를 작성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티컬 바를 작성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펀드라는 변수에다가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식 데이터 프레임에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에요 학생? 수학 점수가 이하인 학생으로 합시다. 60점 이하인 학생. 아까처럼 60점 이하인 학생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버티컬 바를 통해서 5월 연산자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가 수학 60점 이하인 학생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학생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 1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버틸컬 바를 통해서 다음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식 DF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국어 점수가 뭐 5 이상인 학생, 95점인 학생, 95점보다 높은 학생 저희가 95점보다 높은 학생이라고 필터링을 걸어주시고 실행을 시켜보시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아까보다 조금 학생 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수학 점수가 60점 이하이거나 아니면 국어 점수가 95점 이상인 학생들을 따로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두 번째 조건식을 저희가 학년 중에서 어떤 학년? 4학년이 그러니까 수학이 60점 이하이거나 또는 학년이 4학년인 학생들 필터링을 한다면 이렇게 수학이 60점이 이하가 아니더라도 해당 학생이 4학년이니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학생도 수학 점수가 82점인데 4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해당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 윈미 사이트 들어오시고 두 번째 강의 자료 보시거나 아니면 코딩 문제 바로 왼쪽 메뉴에 코딩 문제 여기 들어와 주시면 지금 해당 연습 문제를 몇 가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매번 작성하기에 번거로우니까 해당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지금 일단 조건식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랑 2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이렇게 4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4번, 5번 이 4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채점이 잘 안 될까요? 잘 되나요? 잘 안 되나요? 아, 네. 그러면 채점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검증을 안 해봐서 채점 안 되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랑 정답 맞춰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채점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45분까지 진행을 하고 문제를 한두 문제만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갖고 마지막으로 두 문제 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그냥 저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프레임 구조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한번 먼저 해당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뭐 주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현재가랑 등락률, PER 같은 수치들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죠? 현재가가 8,000원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펀드라고 하시고 펀드에다가 조건식을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식으로 저희가 현재가가 이상 8만 원 이상일 때에 대해서 조건식을 세워볼 수가 있고요. 그 조건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죠? 펀드 안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펀드 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좀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내는 모습.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만 원 이상인 이렇게 항목들만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당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해당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고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붙여놓은 다음에 먼저 해당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주식 관련된 데이터이네요. 그래서
펀드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등락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락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데이터? 등락률 데이터. 등락률 데이터가 뭐인가? 양수인가? 그러면 양보다 크다라고 조건식을 세워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식을 작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면서로 끝났네요. 이면서라면 그 뒤에 나오는 조건식도 동시에 충족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건식으로 활용할 때 AND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ND라는 기호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고 AND라고 하시고 두 번째 조건식 BF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어떤가? 이번엔 PER 값이 뭐 이하인 종목? 10 이하인 종목. 그래서 PER 값이 뭐 이하인 값? 10보다 작은 값이라고 저희가 조건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해당 조건식을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펀드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LG전자만 지금 PER 값이 10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등락률이 양수인 종목으로 이렇게 채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49분이 됐으니까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9시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